반갑습니다. 10단원은 헌법과 국가기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각 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권력 분립에 따른 정치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체제가 있고요. 여기에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대통령제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요, 보통 왕이 있는 나라에 존재해요. 왕은 국가 원수죠. 원수는 그냥 국가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어떤 상징적인 대표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실제로 정치를 하진 않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먼저 뽑냐면 의원을 먼저 뽑아요. 의회 의원을 먼저 뽑고 그 의원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겠죠? 그러면 그 의회의 다수당, 즉 의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정당이 그 국가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수당이 누구를 뽑냐면 수상을 뽑아요. 수상은 다른 말로 하면 총리가 됩니다. 총리. 자, 다시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사람은 누구라고? 의원이라고. 그리고 그 의원들이 누굴 뽑는다고요? 총리를 뽑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상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요. 내각. 여기서 말하는 내각은 각부 장관이죠. 장관. 그래서 뭐 무슨 부장관은 누구로, 무슨 부장은 누구로 한다. 그런데 이 총리는 결국에는 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인 거잖아요. 따라서 내각을 구성할 때 이 각 정당, 이 다수당에 있는 의원들을 장관으로 불러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회 의원과 내각의 장관을 겸직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총리랑 여기 의회 정당은 거의 동일체이기 때문에 법을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얘도 법률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는 총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총리를 해임할 수도 있고, 또 총리가 의회가 마음에 안 들면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과 이것 간에 분리되지 않고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제는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존재가 두 명이에요. 국민이 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의원과 대통령에게 같이 부여하는 거죠. 의원 내각제에서의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었죠? 의원들이 뽑은 거였어요.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의원도 뽑지만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아요. 그러면 얘도 정당성을 갖췄고 얘도 정당성을 갖추었으니까 의원과 대통령은 거의 상호 맞짱 뜰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요. 이 의원들로 이루어진 의회와 대통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부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의회에서 뭘 하든 대통령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대통령이 뭘 하든 의회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돼. 대신에 상호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시하는 거죠, 서로를. 이게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다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살짝 조금씩 가미해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국회가 나옵니다. 국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걸 입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하냐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두 가지 방식으로 선출을 하고요. 헌법에는 최소 200명 이상을 뽑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피선거권, 즉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으로 입후보에서 활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해요. 연임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번 당선되면 10선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당선만 된다면. 그리고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가장 경력이 오래되고 또 이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국회 의사결정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보통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그게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회, 상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문화체육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뭐 정책이나 법률은 국방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 위원회에 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과반수로 통과가 되면 본회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회의에 아까 말씀드린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찬성을 하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게 가서 이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게 이제 본회의와 위원회의 차이이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법을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능들 뭐가 있느냐? 국가 정부가 쓰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 여기서 말하는 국가 권력은 행정부의 권력이겠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나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정부기관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을 국회로 부르기도 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잘못된 거 발견하면 다그치고 혼내기도 하고 하는 걸 국정감사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탄핵소추는 이제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저 사람은 명백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떠한 조항을 어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정해진 요건에 맞춰서 그 사람을 해임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무섭죠? 국회가 대통령을 해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해임시킨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절차인 헌법재판소에서 여기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고 고위공직자들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이 탄핵소추권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관 구성권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각 부서의 대표자들 있죠? 그 대표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가 동의권을 그러니까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임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와 대통령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통령으로 넘어갈게요. 대통령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민이 직접 뽑아요.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어요. 단임제예요. 그러니까 5년만 하고 물러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이런 독재자들이 장기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다시는 있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단임제로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5년 하면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직속 부하, 그러니까 가장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그래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될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돼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최규하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였는데 이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국무회의라는 것은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고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들이 같이 앉아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국무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휘 부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이런 거죠. 고위공직자를 임명해.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해. 왜? 이거는 사법부인데? 왜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이러한 사람들을 임명하지? 왜냐하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국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도 행사하고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지휘 감독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법부에는 크게 법원 조직에서 법원 조직이 가장 으뜸은 대법원이죠. 30법원으로서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의 대법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법원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모두 임기가 6년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법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내서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위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의견을 내면 위헌 판결이 나요. 위헌 판결이 나면 그 법률이나 정책은 무효가 돼요. 그냥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법률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밖에 이제 탄핵심판, 정당예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42번을 보시면요. 자, 영국으로 유학 간 친구에게 받은 편지의 일부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을 경악했는데 영국의 정부 형태는 우리나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영국의 정부 형태는 뭐냐면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의 특징 고르면 돼요. 의원내각제 특징 고르면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해. 1번이 답이죠. 그렇죠?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대통령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장관은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 의원내각제의 특징이죠. 겸할 수 없어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의원내각제의 특징이에요. 맞지 않고, 그다음 의회가 내각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의원내각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반대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2번은 대통령제의 특징, 1번이 바로 의원내각제의 특징이어서 답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